저는 박성철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됐죠. 지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정말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22만 달러라는 큰 돈을 투자하려던 사업에서 손을 뗀 일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제 딸과 손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투자를 포기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딸 지은이와 손자들이 제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22만 달러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지켜낸 기분이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7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1973년에 26세의 나이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청년이었죠. 아내 영란이와 함께 손에 든 거라곤 몇백 달러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이었죠. 손은 늘 거칠고 등은 아팠지만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조금씩 기술을 익혔고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제 회사를 차릴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4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었어요. 부동산과 주식을 합쳐서 200만 달러 정도 되는 재산이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했고, 특히 지은이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됐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지은이가 최재영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처음 재영이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재영이는 건설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고 야망도 있어 보였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영어도 저보다 훨씬 유창했죠. 무엇보다 재영이는 저희 부모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오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민수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죠. 사위가 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 같다고 말이에요. 영란이도 재영이를 정말 아꼈어요.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재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곤 했거든요. 재영이와 지은이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죠. 첫째 준호가 7살이고 둘째 준서가 5살인데 정말 똑똑하고 귀여운 손자들이에요. 재영이도 아이들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았고 우리 가족은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재영이가 저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재영이는 정말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시장 분석부터 수익 전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고품질 건설 자재를 미국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참신하고 실현 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 자금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0만 달러가 필요한데 재영이 혼자서는 8만 달러밖에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22만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솔직히 22만 달러는 제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재영이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영란이와 상의한 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엇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지은이와 손자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영이도 정말 감사해야 하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 민수보다 재영이를 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도 거쳤어요. 재영이가 준비한 서류들은 정말 완벽해 보였고 사업 전망도 밝아 보였거든요. 저는 이 투자가 우리 가족 전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계약서 서명 날짜를 3개월 후로 잡고 그 전까지 재영이가 사업장도 알아보고 추가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동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큰 돈이었으니까 신중해야 했죠.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가족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왔는데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지은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항상 밝고 활기찼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걱정되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그냥 병원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재영이도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투자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조금씩 오만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정중하고 겸손했는데 갑자기 말투가 거칠어지고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특히 지은이와 대화할 때 재영이의 태도가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지은이 의견도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지은이가 말하려고 하면 가로막거나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불편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손자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재영이가 아이들이 바쁘다면서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준호와 준서를 보고 싶다고 하면 다음에 시간 날 때 보내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는데 정말 놀랐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얼굴 표정도 밝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손목에 멍자국 같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걱정되어서 어떻게 다쳤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당황하면서 병원에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제 직감으로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재영이를 더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투자금에 대해서도 자꾸 재촉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3개월 후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개월만 더 빨리 할 수 없느냐고 압박하더라고요. 사업 준비가 예상보다 잘 되어서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데 왠지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았어요. 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해도 그냥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재영이 사업장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곳을 직접 가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투자할 곳이니까 미리 보고 싶었거든요. 재영이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고 혼자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지은이와 재영이가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멀리서 봤는데도 재영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거든요. 그 순간 재영이가 지은이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제 딸이 남편한테 맞는 모습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재영이한테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아내한테 손을 들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재영이는 깜짝 놀라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울면서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재영이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부부싸움이었다고, 실수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6개월 전부터 재영이가 지은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끔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투자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을 빌미로 해서 지은이를 협박하기도 했대요. 재영이가 지은이에게 말했대요.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는 건데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만약 이혼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가 참고 견뎌왔다는 걸 알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던 모습을 봤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셨어요. 제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어요. 22만 달러 투자는 완전히 취소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재영이와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지은이와 손자들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투자 계약 철회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히 아직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철회할 수 있었어요. 준비했던 서류들도 모두 파기하도록 했고요. 동시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어요. 지은이가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재영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어요. 재영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투자금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다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 투자가 취소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발을 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재영이 자신이 만든 상황이었어요. 가정폭력을 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한인 사회에서도 재영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투자를 철회한 이유를 알게 된 다른 사업가들도 재영이와 거래하는 걸 꺼리기 시작했거든요. 한인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정말 엄격하게 보거든요. 결국 재영이의 사업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손을 뗐고 재영이는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는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 줬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해서 지은이와 손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보안 시스템도 새로 설치하고 모든 안전 대책을 마련했죠. 지은이의 심리적 치료도 도와줬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에 연결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손자들도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서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상처를 치료받도록 했고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지은이가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재영이의 가정폭력이 법정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양육권은 당연히 지은이가 갖게 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재영이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받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모습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은퇴 후에도 할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규모 부동산 투자업을 시작한 거예요. 22만 달러로 할 예정이었던 투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에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투자에 대한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됨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는 큰 돈을 맡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요. 한인 사회에서 제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어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요즘에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역할도 하고 있어요. 한인회에서 부탁해서 시작한 일인데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자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준호와 준서가 이제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빠가 없어도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진정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폭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자들이 커서 재영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안정된 상황이 됐어요. 22만 달러를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은이의 의사 수입과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졌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지은이는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병원에서도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건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큰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라고 해도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70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의감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새로운 시작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은퇴 후에 시작한 부동산 투자업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상담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재영이라는 독이 빠져나간 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됐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지은이와 손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폭력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선을 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70세든 80세든 잘못된 일 앞에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우리 세대가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70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 22만 달러를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의 안전과 손자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켜낸 것이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가족의 신뢰와 안전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저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해요. 지은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고 손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70세의 새로운 시작, 22만 달러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